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티그룹에 대해서, 특히 재무 정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의 재무 정보. 지난번에 증권사 앱이 그 재무 정보를 다 갖고 오지 못해서 공백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공백이네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살펴보게 됐을 때 채워져 있으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봤었고요. 굉장히 놀라웠던 게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갔었죠. 지금 2019년 12월에 부채 비율이 900%, 그리고 지금 자본은 191조인데 지금 부채가 2040조. 부채 비율이 지금 1000%가 넘어가죠. 지금 2020년 6월 분기에 부채 비율이 1000%.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기업들에게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주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은행이 이제 정부에서 그 주는 돈 금리를 그냥 낮게 해주니까 이때 낮은 금리로 좀 돈을 충당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펙스 같은 경우가, 카펙스는 이제 투자 금액일 텐데, 은행에서는 특별히 투자한다는 게 예전에는 보면은 3조 원. 지금 여기 천 단위가 좋은 거죠.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원씩, 3조 원, 5조 원, 2019년에 5조 원까지 투자하다가 지금 이제 분기별로 900, 400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4, 46. 한 1조 원. 투자하는 비율이 좀 확 줄어들었죠. 투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펄을 살펴보게 되면 2017년 자료는 없네요. 2018년 펄을 보게 되면 PER 펄을 보게 되면 7.79, 9.94. 15보다 훨씬 낫네요. 지금 퍼 수치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익은 그래도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익률 24%, 26%였었죠. 이익률 24%, 26%일 때 퍼는 7이었고 9였고요. 그리고 지금 순이익률은 이제 27, 12, 6 점점 줄어들긴 했어요. 지금 퍼를 보게 되면 7, 4, 8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순이익률이 12%였을 때 퍼가 4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회사 규모도 떨어져가지고 퍼가 4로 낮아진 것 같고요. 순이익도 떨어졌지만 회사의 가치가, 주식 총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4라는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던 것 같고요.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수익률도 떨어지고 좀 회복도 되고 하면서 퍼는 8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은행주들은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확 떨어졌다가 경기가 좋으면 또 확 올라갔다가, 이런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였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 있는 상태면 괜히 더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하지만 배당을 또 금융권이 많이 주더군요. 그래서 배당을 위해서 이제 금융권 주식들이 지금 투자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PBR 같은 경우는 0.87, 지금 이게 2017년 자료죠. 2017년도에 0.95, 0.63, 0.87, 0.46, 0.56. PBR을 보면 확실히 은행들이 보면은 여기저기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행이 들어가 있는 지사 건물들도 있고, 은행 브랜치들이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은행들이 가진 자산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주식들은 PBR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보다 낮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매각하게 된다면 그래도 본전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아니다. 여기서 부채를 빼고 돌려주게 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PBR이 우선 1보다 낮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건 금융권에서 또 특히 코로나에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뭐 이해한다고 이해해줘야겠죠. 1000% 부채 비율 굉장히 높아요. 근데 토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 BPS는 이거는 회사마다 워낙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발행한 주식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ROE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하겠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득을 보고 있느냐, 얼마나 투자를 잘했느냐. 이 회사가 카펙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뽑아내고 있느냐를 봐야죠.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뽑아냈군요. 돈을 잃었군요.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7년이 금융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당기 순이익도 지금 마이너스 6조죠. 마이너스 6조를 냈었고 2017년에 뭔가 금융권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마이너스 3% 이익을 냈고, 다행히도 이제 2018년, 19년에는 이제 9% 이익, 9% 이익. ROE는 15% 정도면 괜찮다,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아직 15%에 미치지 못하죠.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긴 냈네요. 10%대로. 그리고 지금 2019년 12월, 2020년 3월, 2020년 6월을 보게 되면 분기별 정보를 보게 되면 12%, 11%, 7%.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 선방했네요. 그래도 예전에 9%에 머물던 게 10% 좀 넘어갔다가 지금은 또 좀 어려워졌지만, 지금 이제 회사들이 또 많이 어려워진 시기죠. 그래서 회사들이 돈을 빌리고 못 갚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제 이득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잘 유지하고 있네요. 워낙에 예전이 그렇게 잘했다고 보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때 조금 더 좋아졌다가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7%로 떨어진 상태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7년 1%대, 2018년 2.9, 2.4, 이때는 2%대였네요. 근데 지금은 2%대였으면은 아마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은행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제 경기는 어느 나라건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경기는 회복이 될 테고, 그럼 금융권 주식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차후에 그런 금융권 주식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게 되면 또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지금 마지막 2020년 6월 분기를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 1%, 이게 분기 1%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지금 4%죠. 지금은 4%의 배당 수익률로 충분히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밑에는 지금 나왔던 그 위에 있는 숫자들 정보를 그래프로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에 이전에 통신 쪽 AT&T나 버라이즌 전부 다 중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봤네요. 이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아마 어널리스트들이겠죠. 어널리스트들이 시티은행 지금이 살 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 이제 좋아질 일이 남은 것 같고요. 그래도 코로나 2차 확산, 뭔가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 또 열심히 주워 담아야겠죠. 지금은 매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정보 쪽에서 잘 살펴본 것 같고, 경쟁사를 한번 볼까요?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시티그룹의 경쟁사를 저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상은행, 초상은행이 나오네요. 어디 은행이지? 거래소가 공상은행은 상하이은행이고 초상은행도 상하이은행이고 어떤 중국에 있는 은행하고 비교를 해놨네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중국에 있는 은행은 시가총액이 더 크네요. 와, 지금 시티그룹 시가총액이 105조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공상은행 190조, 109조. 상하이에 있는 은행들도 굉장히 크군요. 매출도 지금 더 높고요. 공상은행이 되게 큰가 봐요. 공상? 뭐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인가요? 공짜가 들어가니까 괜히 공공의 은행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바꿔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확실히 규모가 줄어드네요. 100조가 시티은행이었으면 105조, KB금융은 12조, 신한은 12조. 확실히 한국이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아직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은행의 신한은행의 거의 한 10배 되는 회사네요. 시티그룹이. 그리고 매출액 규모는 10분의 1이지만 매출은 절반 정도네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작은 규모지만 시가총액은 작지만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차후에 이제 우리나라 뉴욕에 상장한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